우주로 간 판다. 아기 판다 코디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니? 나에게도 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래? 그러나 그때마다 새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코디, 포기해. 너는 날개가 없잖아. 날개가 없다는 건 네가 날 수 없다는 뜻이야. 아기 판다 코디는 실망하여 힘없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원숭이가 코디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코디, 왜 그렇게 힘이 없니? 그러자 코디가 대답했어요. 난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날개가 없는 건 하늘을 날 수 없는 거래. 그러자 원숭이는 뭔가 생각이 났는지 그냥 지나가려는 코디를 불러 세웠어요. 코디, 잠깐만.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에게 들은 말인데 얼마 있으면 자기가 우주에 갈 거라고 했어. 뭐? 우주라면 저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 맞아. 분명히 우주라고 했어. 원숭이도 나처럼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보다 더 먼 우주를 간다는 거지? 그 원숭이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줘. 부탁이야. 아기 판다 코디는 다음 날 우주로 가는 원숭이를 만나기 위해 우주선 개발연구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연구소 주변 숲에 도착한 코디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안녕, 어서 와. 내 이름은 올리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내 이름은 코디야. 반가워.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한 코디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올리, 곧 우주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혹시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글쎄, 일단은 코끼리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마침 그때 어디선가 하늘을 나는 드론 로봇이 올리에게 날아와 멈췄어요. 올리, 어서 들어오렴. 우주선 조종 연습을 해야 할 시간이야. 네, 박사님. 곧 들어갈게요. 뭐? 코끼리 박사님? 그런데 드론 로봇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아기 판다 코디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넌 처음 보는 녀석인데? 누구지?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숭이 올리가 코디에게 이야기했어요. 코디, 코끼리 박사님께 지금 어서 여쭤봐. 아기 판다 코디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하늘을 날고 싶은 코디라고 합니다. 혹시 저도 박사님이 만드시는 우주선에 태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 우주선을 타려면 어려운 훈련과 공부를 해야 하는데 코디, 네가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겠니? 그러자 코디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연구실로 들어와 보렴. 마침 올리가 혼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코디가 연구실에 들어서자 코끼리 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코디, 앞으로 우리 함께 잘해보자. 네,
박사님, 열심히 할게요. 좋아. 앞으로 한 달 후에 출발이다. 다음 날부터 코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원숭이 올리에게 틈틈이 숫자와 글자도 배웠지요. 어느 날 코끼리 박사님이 올리와 코디를 불렀어요. 자, 이제 일주일 후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따라 코끼리 박사님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어요. 코디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 생겼지 뭐니? 그러자 코디는 긴장된 얼굴로 코끼리 박사님을 쳐다보았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희 둘을 모두 태우고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한 달 사이에 코디의 몸이 너무 커지고 무거워져서 우주선에 둘이 다 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아기 판다 코디는 박사님의 말씀에 시무룩해졌어요. 너는 이제부터 몸이 점점 빨리 크게 자랄 거야. 미안하구나. 내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 박사님, 그럼 이번에는 같이 못 가더라도 혹시 다음번에는 코디가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다음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2년은 걸릴 텐데 그때는 이미 코디가 어른 판다만큼 커지기 때문에 우주선에 타기에는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 것 같구나. 코끼리 박사님이 코디를 위로하셨어요. 코디야,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히 큰 우주선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제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날이 올까요? 그럼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야. 코디는 자기가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음 날에도 올리와 함께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원숭이 올리가 코디에게 물었어요. 코디, 오늘부터 훈련하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박사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올리 너와 함께 운동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우주선 발사하는 날 올리 너를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구나. 고마워. 그런데 코디, 너는 왜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어? 엄마가 그러시는데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동물들에게까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무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잘 때는 다른 동물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셨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무에 키만큼만 올라가도 저렇게 좋은데 새들처럼 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아마 그때부터 날고 싶었던 것 같아. 아기 판다 코디의 이야기를 들은 원숭이 올리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원숭이 올리는 코끼리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박사님, 이번 우주 여행은 코디가 다녀오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코디보다 올리 네가 먼저 우주선에 타기로 되어 있었잖니. 그런데 지금 양보를 하겠다는 거니? 네, 저는 2년 후에도 지금의 코디보다는 가벼울 테니 그때 가도 되지만 코디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하늘을 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괜찮겠니? 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코디의 소원을 꼭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드디어
우주선을 발사하는 날이에요. 우주선에는 아기 판다 코디가 멋진 우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코디, 기분이 어때?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올리, 나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잘 다녀올게. 드디어 코끼리 박사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5, 4, 3, 2, 1, 발사! 아기 판다 코디가 탄 우주선이 드디어 커다란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서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날개가 없는 내가 우주에 간다니.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새들이 우주선에 아기 판다 코디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야기했어요. 저기 좀 봐. 아기 판다 코디가 날아가고 있어. 어머, 정말. 코디,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축하해. 그러자 아기 판다 코디도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얘들아, 내가 지구에 무사히 돌아와서 재미있는 우주여행 이야기 많이 들려줄게. 어느새 코디의 우주선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아기 판다 코디는 어떤 우주여행을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기 판다 코디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우주로 간 판다, 빵 행성에 가다. 코끼리 박사님의 우주선을 타고 드디어 우주로 나온 코디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우와, 우주는 이렇게 캄캄하구나. 그때 지구에서 코끼리 박사님의 연락이 왔어요. 코디, 이제부터는 너와 드론 로봇 둘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단다. 알았지? 코끼리 박사님과 마지막 연락을 마친 코디는 옆에 있는 드론봇에게 이야기했어요. 잘 부탁해, 드론봇. 이제 너와 나 둘뿐이야. 그때였어요. 캄캄하던 우주선 앞에 커다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론봇, 저건 뭐지?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저 빛에서 우리 우주선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아. 저 빛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때 우주선에서 경보음이 들려왔어요. 우주선 방향이 돌려지지 않아. 저 빛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들이고 있어. 어쩌지? 많이 흔들릴지도 모르니 조심해. 코디의 우주선은 둥근 빛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와! 빠르게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우주선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코디의 우주선 바로 앞에 따뜻한 빛을 품은 행성이 나타났어요. 무슨 행성이지? 여긴 빵 행성이야. 뭐? 빵 행성?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 같아. 코디와 드론봇은 함께 빵 행성에 내렸어요. 행성의 나무에는 여러 종류의 빵과 케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아기 판다 코디는 고소한 빵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나무 밑으로 달려가 빵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우와, 드론봇 진짜 빵이야. 나무에 빵들이 가득 달려 있어. 코디는 바로 손을 뻗어 달콤한 케이크를 따서 한 입에 가득 넣었어요. 코디, 기다려봐. 그렇게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른다고. 멈춰. 드론봇이 코디를 말렸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는 코디는 나무의 이곳저곳에서 빵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꼼짝 마라. 넌 누구지? 어느새 코디를 빵 행성의 병사들이 둘러쌌어요. 저는 지구에서 온 판다 코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긴 내 친구 드론봇이에요. 우리 행성에서 빵을 훔쳐먹었다. 병사들은 판다 코디를 끌고 빵 행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나는 이 빵 행성의 푸푸대왕이다. 네가 우리 행성의 빵을 그냥 먹었다고? 나 푸푸대왕의 명령이다. 이 판다 녀석에게 빵을 먹은 만큼 일을 시켜라. 만약 일을 잘하지 않으면 저 우주선을 타고 다시 지구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아기 판다 코디는 다음 날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에서 수확한 빵을 따서 나르는 일을 했어요. 판다 코디는 이 행성의 사람들보다 힘이 센 동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잘했어요. 이 모습을 본 푸푸대왕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판다 녀석이 일을 참 잘하는군. 어떻게 하면 지구에 보내지 않고 붙잡아두고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일을 열심히 한 판다 코디는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빵이 너무 맛있어. 게다가 일을 하고 먹으니 더 꿀맛인걸. 코디, 적당히 먹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이 쪄서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마침 그때 코디와 드론봇을 지켜보던 병사가 푸푸대왕에게 달려와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방금 들었는데 그 판다가 살이 찌면 우주선을 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저 판다 코디에게 일은 조금만 시키고 빵을 많이 먹여라. 살을 빨리 찌워서 우주선에 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자. 그 다음 날이 되자 푸푸대왕이 판다 코디를 불렀어요. 코디, 네가 아주 힘이 세서 일을 잘한다고 들었다. 아주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왕이 눈짓을 하자 병사들이 커다란 수레에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잔뜩 싣고 왔어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빵들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그래, 내일부터는 일을 조금만 하고 행성을 구경하며 네가 원하는 만큼 빵을 마음껏 먹는 것을 허락한다. 내일부터 행성을 구경할 생각에 들뜬 코디는 빵을 잔뜩 가지고 우주선으로 돌아왔어요. 코디, 이 빵은 다 뭐야?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상으로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행성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시간의 문을 통과한 이후부터 코끼리 박사님과 연락이 끊겼어. 이 행성을 둘러보고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코디와 드론봇은 행성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빵 행성 곳곳에는 땅이 설탕가루로 되어 있는 반짝이는 설탕 사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빵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던 설탕 사막에 큰 빵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우와, 이런 곳에도 빵이 있네. 코디는 양손에 빵을 들고 먹으며 행성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코디가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에는 눈이 쌓인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눈이 쌓인 산이라니. 코디,
이건 눈 쌓인 산이 아니라 밀가루 산이야. 코디는 밀가루 산 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럼을 타며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빵이 잔뜩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덕분에 코디는 하루 종일 빵을 실컷 먹었어요. 너무 배불러. 더 이상 빵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코디, 그런데 이상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어. 그래?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닐까? 또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우리가 오늘 온 곳은 빵나무가 전혀 없는 곳인데 계속 빵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 병사들이 가져다 놓았나 보지. 왜?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코디 너에게 계속 빵을 주지? 코디와 드론봇이 드디어 우주선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주선이 있는 곳에도 빵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그제서야 코디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처음 몇 개 먹은 빵도 그냥 먹었다며 일을 시키더니 진짜 왜 이렇게 빵을 가져다 주는 거지? 그때 코디는 문득 푸푸대왕의 말이 생각났어요. 맞아. 내가 힘이 세서 일을 잘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셨어. 역시 짐작은 했지만 살을 찌워서 코디 너를 이 행성에 잡아두려는 거야. 그때였어요.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우르르 우주선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코디, 어서 우주선에 타. 우리가 눈치챈 걸 알았나 봐. 코디는 서둘러 우주선으로 뛰어갔어요. 뭐야, 며칠 사이에 살이 쪄서 달리기가 너무 느려졌네. 팔이 움직이질 않아. 코디, 더 빨리. 코디와 드론봇이 재빨리 우주선에 오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시동을 걸고 코디,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그럼 출발한다. 잠시 후 우주선이 커다란 불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코디, 이제 됐어. 안전해.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코디의 우주선은 이제 어떤 행성을 만나게 될까요? 코끼리 박사님과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주로 간 판다의 다음 여행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우주로 간 판다. 마법사의 행성. 여기는 판다 코디. 코끼리 박사님, 응답하세요. 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군. 시간의 문을 다시 찾아야 해. 그때였어요. 판다 코디의 우주선 앞에 또 다른 행성이 나타났어요. 저 행성은 무슨 행성이지? 저곳은 마법사의 행성이야. 뭐? 마법사의 행성? 그럼 마법사가 산다는 말이야? 맞아. 지구에서 위험한 마법을 쓰는 마법사들을 가둔 곳이지. 뭐? 그럼 나쁜 마법사들의 감옥이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어. 이때 코디의 우주선 앞으로 반짝이는 수정 구슬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수정 구슬 안에는 웬 꼬마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수정 구슬 안에 있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이 행성에 살고 있는 빛의 마법사 안나라고 해. 그런데 무슨 일이야? 제발 그냥 가지 말고 잠시만 우리 행성에 들러줘.
부탁이야. 그곳은 위험한 마법사들의 감옥이라던데. 미안하지만 난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네가 그냥 지나가면 지구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제발 부탁이야. 만약 도와준다면 내가 시간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코디는 잠깐 고민이 되었지만 지구가 위험해진다는 말에 마법사의 행성에 일단 착륙하기로 했어요. 우와, 저기 봐 드럼봇. 집과 나무들이 공중에 떠 있어. 행성에 들어선 코디는 마법사들의 감옥이라는 말에 조금 으시시한 기분이 들었어요. 코디와 드럼봇이 우주선 밖으로 나오자 수정구슬이 반짝이며 코디와 드럼봇이 있는 곳으로 날아왔어요. 안나가 마술봉을 휘두르자 어느새 코디와 드럼봇이 수정구슬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이곳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코디. 일단 나와 같이 가자. 수정구슬은 어떤 집에 멈춰 섰어요. 이곳은 어디지? 코디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코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이 집은 공중에 떠 있는 집이야. 그런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이야? 혹시 감옥은 아니겠지? 그러자 안나가 이야기했어요. 여긴 우리 할아버지와 내가 사는 집이야. 어서 들어가자. 어서 오렴, 코디. 안나의 할아버지가 코디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나의 할아버지는 마법사의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마 전 암흑의 마법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단다. 그래서 이 행성에 얼마 되지 않는 빛의 마법사들이 모두 자신들의 마법을 빼앗겼지. 이제는 그 힘으로 암흑의 마법사들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단다. 네? 지구 정복이요? 암흑의 마법은 쓰면 쓸수록 세상의 빛을 조금씩 갉아먹지. 아, 그래서 이 행성이 으시시했구나.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암흑의 마법을 이길 수 있는 건 빛의 마법뿐이란다. 코디, 네가 지구와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지구에 이 소식을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죄송해요. 시간의 문을 통과한 뒤부터 지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쩌죠? 걱정하지 마. 우리 할아버지와 내가 지금 이 마법사의 행성에 남은 유일한 빛의 마법사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문에서 나오는 빛을 찾을 수가 있어. 내가 시간의 문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줄게. 그럼 안나, 네가 그 수정구슬을 타고 직접 지구로 가면 되잖아. 마법으로 만든 수정구슬로는 시간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리고 빛의 마법사들만이 이 행성에서 유일하게 수정구슬을 타고 우주로 나갈 수 있지. 그럼 암흑의 마법사들은 이 행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구를 정복한다는 거야? 암흑의 마법사들이 이 행성에 있던 빛의 마법사들을 잡아들인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빛의 마법사들의 수정구슬을 만드는 마법과 암흑의 마법을 결합해서 흑진주 마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이 흑진주 마법이 완성되면 저 암흑의 마법사들도 그 흑진주를 타고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다. 하지만 시간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면서요. 코디, 너처럼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우주선을 납치하면 지구로 가는 것이 가능해지지. 아무리 우주선을 납치한다고 해도 여기에 사람들을 태울 만한 큰 우주선은 없을 텐데. 암흑의 마법과 빛의 마법의 힘이 합쳐지면 지구에서 만든 거의 모든 물건을 원하는 만큼 크게 만들 수 있게 된단다. 그럼 지구에서 온 우주선을 마법으로 크게 만든 뒤에 지구로 쳐들어간다는 거군요. 코디, 잠시 조용. 이 집 근처로 뭔가 다가오고 있어. 그러자 할아버지 마법사가 지팡이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와 안나의 집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코디, 잠시만 조용히 있거라. 암흑의 마법에 걸린 새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구나. 저 새들에게는 우리 집이 보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잠시 후 마법에 걸린 커다란 새들이 안나의 할아버지의 집 근처까지 날아왔어요. 코디는 무서워서 식탁의 다리를 꽉 껴안고 눈을 감았지요. 마법에 걸린 새들은 할아버지의 집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는지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요. 드디어 새들이 방향을 돌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코디, 이제 안전해. 모두 돌아갔어. 눈 좀 떠봐. 새들이 돌아가자마자 안나는 다급하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코디의 우주선이 발견되기 전에 어서 코디를 보내야 해요. 그래, 알았다. 코디, 지구에 연락해서 지구에 있는 빛의 마법사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죠? 자, 이걸 가지고 가거라. 이건 뭐예요? 이 구슬을 빛의 마법사들에게 전해주면 좋겠구나. 마법의 수정 구슬에 행성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서 넣어두었단다. 잘 부탁한다. 어서 가거라. 코디, 나를 따라와. 내가 시간의 문으로 안내할게. 코디와 드론봇은 서둘러 우주선에 시동을 걸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안나의 수정 구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때였어요. 코디, 속력을 높여. 마법의 새들이 빛을 보고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우주선아, 제발 빨리 힘내. 마법의 새들이 우주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코디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코디의 우주선 꼬리까지 따라붙었지만 코디의 우주선은 행성의 하늘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우주까지 따라올 수 없었던 새들은 입에서 불을 내뿜었어요. 안나는 수정구슬을 타고 시간의 문에서 나오는 빛을 찾아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코디의 눈에 시간의 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디, 빨리 지구에 연락해줘. 부탁해. 알겠어, 안나. 몸 조심해. 코디의 우주선은 드디어 시간의 문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으아! 과연 우리 코디는 마법사 행성의 안나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코디의 우주여행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주로 간 판다, 매그나 행성의 로봇 친구들.
마법의 행성에서 시간의 문을 빠져나온 코디는 드디어 코끼리 박사님과 연락이 되었어요. 코디는 마법의 행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빛의 마법사 할아버지가 주신 수정구슬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지구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때 갑자기 우주선에서 비상벨이 울리며 우주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코디, 우주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시동이 꺼졌어. 어쩌지? 우주에서 이렇게 시동이 꺼져버리면 우주 미아가 될지도 몰라. 코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드론봇, 저게 뭐지? 우주의 쓰레기들이야. 우주의 쓰레기라고? 고장난 우주선이나 인공위성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지. 부딪히면 큰일이니 조심해야 해. 왠지 우리가 탄 우주선도 갑자기 우주 쓰레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코디의 눈앞에 또 다른 행성이 나타났어요.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어쩌지? 드론봇의 불안한 목소리에 코디는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드론봇? 매그나 행성이야. 이곳에 우주의 쓰레기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저 행성 때문이지. 뭐? 저 행성 때문에 이곳에 우주의 쓰레기가 모인다고? 이 매그나 행성은 자석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쇠로 된 물체들을 끌어당기지. 그럼 우리 우주선은 괜찮은 거야? 우리도 엔진이 멈추면서 천천히 저 행성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코디와 드론봇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계속 걸리지 않자 코디의 우주선은 매그나 행성에 착륙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코디, 더 이상 우주선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코디, 출입문을 열어. 그러자 드론봇이 집게발로 코디를 잡고 우주선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하늘에서 드론봇을 타고 내려오며 본 행성의 풍경은 놀라웠어요. 곳곳에 떨어진 우주 쓰레기들도 많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는 로봇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코디와 드론봇은 우주선이 떨어진 곳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우주선이 많이 망가졌군. 그래도 주변에 로봇들이 보이던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였어요. 코디의 우주선이 떨어진 쪽으로 키가 큰 로봇이 다가왔어요. 여기 살아있는 동물이 있다. 겉모습보다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로봇을 보고 코디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 친구들. 친구?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행성에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서 어떨지 모르겠군. 네가 이 행성의 대장 로봇이로구나. 그래, 넌 누구지? 내 이름은 코디라고 해. 난 지구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시간의 문을 통과한 후에 갑자기 우주선이 고장나서 이곳에 오게 됐어. 대장,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글쎄, 우주선이 많이 망가졌는데 내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코디는 대장 로봇이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놓였는지 그제서야 주변에 다른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행성에 오게 된 거야? 난 우주선에 매달려서
고장을 수리하던 로봇이야. 그런데 우주선에서 그만 떨어졌지 뭐야. 그 뒤부터 우주 공간을 떠돌다 정신을 잃었지. 그런데 눈을 떠보니 이 행성에 있지 뭐야. 나는 인간을 대신해서 행성 탐사를 왔다가 고장으로 지구에 돌아가지 못하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 이 매그나 행성으로 오게 된 거야. 우리들은 대부분 다 대장이 고쳐줬지. 대장, 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로봇이구나. 코디와 드론봇은 매그나 행성의 로봇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고장난 우주선을 함께 수리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매그나 행성의 로봇들이 커다란 텔레비전 같은 화면 앞에 모두 모였어요. 우와, 이 큰 텔레비전은 뭐야? 지구의 방송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건가? 아니야. 고장난 우주선에서 발견된 컴퓨터에 인간들이 보던 지구의 방송들이 많이 들어있었어. 처음 이 행성에 혼자 있을 때부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서 밤마다 봤었지. 어느새 로봇 친구들과 함께 코디도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순간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자 코디는 큰 소리로 웃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코디는 왠지 혼자만 웃는 것 같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크게 웃은 코디는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대장 로봇은 코디의 우주선을 열심히 수리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코디가 다가가 물었어요. 대장, 혹시 지구로 돌아가고 싶니? 아니, 지구에 가면 난 낡은 로봇이라 버려질 거야. 난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좋아. 그렇구나.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아, 텔레비전에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표정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웃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거든. 아, 그런 마음이었던 거구나. 그럼 내가 웃게 만들어 줄까? 코디, 어쩌려고? 드론봇은 코디가 괜한 짓을 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잠깐 기다려봐. 코디는 우주선으로 뛰어가더니 안에서 뭔가 찾아들고 나왔어요. 어쩌려는 거야, 코디? 코디는 로봇에게 허리를 숙이라고 손짓을 했어요. 대장 로봇이 허리를 숙이자 코디가 손에 들고 있던 매직을 꺼내들더니 대장 로봇 얼굴에 웃는 입모양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는 거울을 보여주며 물었지요. 어때? 이제 웃는 얼굴이 됐지? 대장 로봇은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의 로봇들이 모여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대장 로봇이 웃고 있어. 진짜 웃고 있어. 이제야 정말 웃는 것 같은데? 표정이 없을 때는 웃는 소리를 내도 웃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웃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 고마워, 코디. 코디는 대장 로봇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원하는 다른 로봇들에게도 웃는 입모양을 그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모두들 함께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드디어 우주선 수리가 끝나고 매그나 행성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우주선을 이렇게 멋지게 수리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이야. 코끼리 박사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는걸? 코디, 조심히 잘 가.
그리고 웃는 얼굴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코디.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두 웃으며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드론봇, 기념사진 한 장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지. 자, 다 같이 치즈. 로봇 친구들과 코디는 모두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어요. 코디의 우주선은 다시 서둘러 지구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코디는 이제 안전하게 지구로 가서 마법사의 수정 구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주로 간 판다 코디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주로 간 판다 공룡들의 사우로스타 행성. 드론봇, 어서 코끼리 박사님께 연락드려보자. 매그나 행성을 떠나자마자 코디는 코끼리 박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코디, 괜찮니? 그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레이더에서 우주선이 사라져 무척 걱정하고 있었단다. 괜찮아요, 박사님. 지구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 코디. 그동안 너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빛의 마법사 군대의 대장님이 직접 너를 찾기 위해 출발했단다. 지구로 오는 것보다 중간에 우주정거장에서 만나서 수정구슬 편지를 전해드리렴. 네, 알겠어요, 박사님. 지금 가장 가까운 우주정거장을 찾아보니 별빛 오아시스라는 우주정거장이 있어. 별빛 오아시스? 우주정거장 이름이 멋진데? 코디의 우주선은 우주정거장을 향해 한참을 날아갔어요. 우와! 저기 보이는 게 별빛 오아시스구나. 별빛 오아시스에 착륙한 코디는 드디어 빛의 마법사 군대의 대장님을 만났어요. 네가 코디구나. 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우주선이 고장나는 바람에 너무 늦었어요. 코디는 서둘러 수정구슬 편지를 대장에게 넘겼어요. 대장님이 수정구슬을 손바닥에 올리자 갑자기 구슬에서 빛이 나오더니 빛의 마법사 할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나타났어요. 마치 진짜 빛의 마법사 할아버지가 수정구슬 속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대장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끝나자 갑자기 할아버지도 수정구슬도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고맙다, 코디. 이제 지구에서 바로 마법사 군대의 우주선이 출발할 거야. 그런데 대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뭐지? 마법사의 행성에 있는 안나와 할아버지는 왜 그 행성에 가게 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구나. 그 행성은 지구에서 어둠의 마법을 쓰는 위험한 마법사들을 가둔 곳이고 빛의 마법사들은 그 행성에서 어둠의 마법사들을 감시하는 일을 한단다. 아, 그런 거였군요. 자, 그럼 코디, 우린 여기서 인사하자. 잘 가라. 대장님도 몸 조심하세요. 코디는 수정구슬 편지를 전달하고 드럼봇과 함께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우주여행에 나섰어요. 드디어 코디의 눈앞에 새로운 행성이 나타났어요. 드럼봇, 너무 아름다운 행성인걸? 꼭 지구와 비슷해. 이 행성의 이름은 사우로스타라는 행성이야. 사우로스타? 행성의 이름이 왠지 공룡들이 살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이 행성의 주인은 바로 공룡들이야. 뭐? 공룡? 지구에서는 이미 없어진 동물들인데 정말 기대되는걸? 코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초식 공룡들이 사는 곳만 관찰하도록 하자. 드디어 코디의 우주선이 사우로스타 행성에 착륙했어요. 그리고 코디와 드론봇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어요. 아, 드론봇, 내가 살던 지구의 숲속과 정말 비슷한 곳이야.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걸. 코디, 주변을 잘 살펴야 해. 언제 공룡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알겠어.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코디와 드론봇의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코디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안녕. 난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판다 코디라고 해. 난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혹시 네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겠니? 코디의 말이 끝나자 잠시 후 나무 뒤에 숨어있던 귀여운 공룡 한 마리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안녕, 코디. 정말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니? 물론이지. 넌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드론봇, 공룡 트리케라톱스야. 그렇군, 아기 트리케라톱스야. 넌 아주 멋진 뿔을 가졌구나. 그리고 머리 주변에 사자의 갈기 같은 모양도 아주 용감해 보여. 그런데 네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그린탑이야. 그린탑, 반가워. 이곳을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니? 그래, 내가 맛있는 풀과 열매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줄게. 어느새 그린탑과 코디, 그리고 드론봇이 그린탑의 친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드론봇, 저길 봐. 목이 무척 긴 디플로도쿠스야. 엄청나게 큰 공룡이야. 또 저길 봐. 등에 꼭 나뭇잎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스테고사우루스도 있어. 코디가 이렇게 공룡들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린탑의 친구들은 처음으로 보는 동물의 등장에 깜짝 놀라 모두 코디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넌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 넌 누구야? 안녕, 난 판다 코디라고 해. 그리고 여긴 내 친구 드론봇이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얘들아. 코디와 드론봇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라는 별에서 왔대. 우와, 우주선이라고? 우리도 구경시켜줘. 얘들아, 일단 코디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아기 공룡들은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와 잎사귀를 코디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기 공룡 덕분에 맛있고 신선한 과일과 나뭇잎을 먹은 코디는 아기 공룡들에게 우주선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어요. 가는 도중에 아름다운 폭포가 나타나자 아기 공룡과 아기 판다 코디는 물도 마시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물장구도 치며 놀았답니다. 그 사이 드론봇은 신나게 놀고 있는 아기 공룡들과 코디의 주변을 날아다니며 코끼리 박사님께 보낼 사우로스타 행성의 모습들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놀던 코디는 물에서 나와 아기 공룡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가자. 아기 공룡들과 코디가 물에서 나오자 갑자기 드론봇이 코디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코디, 저 큰 나무 뒤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어. 곧 이곳에 나타나게 될 거야. 티라노 아저씨가 왔나 봐.
다행히 코디는 티라노 아저씨에게 들키지 않고 폭포가 있는 계곡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우주선이 있는 곳에 도착한 아기 공룡들은 우주선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어요. 이걸 타고 다른 별에 갈 수 있다고? 정말 신기하다. 그러게, 이게 하늘을 날아간다고? 태워달라고 하고 싶긴 하지만 우리가 타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다. 히히. 코디, 티라노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 어서 우주선으로 들어가. 코디와 드론봇이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자 아기 공룡들도 티라노 아저씨가 무서웠는지 나무 뒤로 숨었어요. 드디어 티라노 아저씨가 코디의 우주선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건 뭐야? 먹는 건가? 티라노 아저씨는 처음 보는 우주선이 신기했는지 이리저리 쳐다보기도 하고 꼬리로 툭툭 쳐보기도 했어요. 티라노가 우주선을 꼬리로 칠 때마다 코디와 드론봇은 우주선이 또 부서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어, 코디. 티라노가 이렇게 계속 우주선을 두드려대면 고장이 날지도 몰라. 내가 나가서 티라노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린탑이 용기를 내어 티라노 아저씨 앞에 나갔어요. 티라노 아저씨, 큰일 났어요. 지금 아저씨네 마을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빨리 가보세요. 빨리요. 뭐? 싸움이 났다고? 도대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마을에서 싸움을 일으켰다는 거야? 티라노 아저씨는 급하게 마을로 돌아갔어요. 티라노 아저씨가 사라지자 코디와 드론봇이 우주선에서 나왔어요. 코디, 괜찮니? 고마워, 그린탑. 네가 아니었으면 우주선이 티라노 아저씨의 꼬리에 맞아서 고장이 났을 거야. 티라노 아저씨가 또 오기 전에 어서 떠나야 할 것 같아. 너희들 덕분에 행성 구경도 잘하고 맛있는 식사와 즐거웠던 물놀이도 잊지 못할 거야. 즐거웠다니 다행이야. 만나서 반가웠어, 코디. 고마웠어, 얘들아. 안녕. 그때였어요. 멀리서 티라노 아저씨의 잔뜩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린탑! 어디 있느냐? 이 녀석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어서 가자, 코디. 안녕. 코디의 우주선은 큰 소리와 바람을 일으키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저건 내가 아까 숲에서 봤던 건데 하늘로 날아가네. 코디의 우주선을 한참 쳐다보던 티라노 아저씨는 더 이상 코디의 우주선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네. 티라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마을로 돌아갔답니다. 사우루스타 행성을 빠져나온 코디는 이제 어떤 행성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코디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